공식 홈페이지 때문에 하나 일화가 있었거든요. 스위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도 여러 개라서 그냥 여기가 신뢰가 가서 선생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는 하나 정도 개설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스위퍼스 대표 길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에 필요한 온라인 광고라든가 오프라인 영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광고라든가 영업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모두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뭐 제가 들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본적인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시는 내용들 또한 뭐 완벽한 정답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러이러한 온라인 광고라든가 오프라인 영업이 있으니까 좀 참고 정도로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광고부터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자를 내신 분들께서 온라인 광고를 진행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이제 무엇을 하느냐? 보통 이제 블로그 제작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을 하게 되죠. 가장 쉬운 접근 방법으로는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블로그 아니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두 홈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런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무료 서비스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런 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접근성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블로그라든가 모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컴퓨터에 화면이 이렇게 잡히면은 배경이라든가 사진을 넣어야 되는 그런 틀, 아니면은 글을 작성해야 되는 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아, 나는 이런 배경 화면이 마음에 들어, 이런 틀이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선택을 하시고 사진이라든가 관련된 글귀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은 광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행위를 보통 포스팅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꾸준하게 올려서 포스팅의 개수가 뭐 10개에서 50개에서 100개에서 뭐 500개에서 1000개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블로그의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런 유품 정리라든가 투수 청소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이러한 포스팅을 꾸준하게 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전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수십 군데 수백 개의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러한 포스팅을 뭐 몇 개만 해왔다 그렇다면은 사실 노출이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위 노출이 어렵다는 점. 고객들이 그런 유품 정리라든가 투수 청소 아니면 뭐 고독사 청소 이런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아예 안 뜨는 거죠. 이런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경쟁업체를 뚫고 상위 노출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굉장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한 노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어디 한 현장에서 한 건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 현장에 대한 사진하고 글만 계속 올리기보다는 다양한 현장, 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계속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영상 같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야지만 품질이 올라가고 더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방대한 자료가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꾸준한 의뢰를 받으셔서 거기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쌓으셔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꾸준한 포스팅을 하셔야지만 블로그의 품질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이지, 몇 가지의 자료만 대충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좀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포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블로그라든가 모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료 서비스가 경쟁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 이러신 분들께서는 유료 제작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신다든가 전문가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은 무료 서비스보다는 더 다양한 그런 레이아웃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이 있다고 치면은 뭐 여기가 방이고 뭐 여기가 화장실이고 뭐 여기가 뭐 거실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에서 인테리어를 놓고 아니면은 뭐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깔고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료 제작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집 구조를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틀, 내가 원하는 내용,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스타일대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료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 홈페이지 주소를 위한 도메인 구입 비용이라든가 홈페이지 유지를 위한 호스팅 비용, 보안을 위한 보안 서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사실 이런 요소들이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는 당연한 것이고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업체 관련해서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서비스도 안내를 드리지만 그래도 공식 홈페이지는 하나 정도 개설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공식 홈페이지 때문에 하나 일화가 있었거든요. 고인이 구독사를 해서 이제 유가족 분께서 업체를 여기저기 알아보셨는데 두 군데를 이제 선정을 하셨어요. 첫 번째 업체는 B라는 업체였고 이제 두 번째 업체는 저희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견적은 300에서 500 정도가 나올 것 같지만 만약에 공사가 필요하게 되면은 견적이 70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비용은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B라는 업체는 전화상으로 딱 500만 원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유가족 분께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그 유가족 분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B라는 업체는 블로그만 달랑 하나 있지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것들은 보이지도 않더라. 근데 스위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도 여러 개라서 그냥 여기가 신뢰가 가서 선생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이 사업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는 개설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공식 홈페이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유료 제작 홈페이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유료 제작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한번 계속 꾸며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임웹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임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는 2개, 네이버 모드는 하나,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는 2개, 총 8개를 운영을 하고 있죠. 8개를 거미줄처럼 다 엮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고객의 유입이 잘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검색 광고라고 있는데 이 광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그런 유품 정리, 뭐 특수 청소, 구독자 청소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업체 목록이 쭉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는 클릭을 하시고 이제 한번 훑어보시고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의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즉시 노출이 된다는 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족 분들께서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클릭을 해서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이고 전화 유입의 증가가 가능하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식이거든요. 모니터라든가 휴대폰 화면에서 최상단에 올리기 위해서 5,000원이라는 비용을 입찰을 했을 때 다른 업체가 5,200원에 똑같은 단어로 입찰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2순위로 내려가고 그 업체가 1순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체 간에 그런 과도한 경쟁이 붙다 보면은 그러한 입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광고 비용만으로도 굉장한 적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 비용에 대해서 이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제가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유품 정리, 투수 청소라는 단어의 입찰 비용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현재는 유품 정리, 투수 청소 단어를 내가 최상단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입찰 비용이 얼마냐면은 최하 15,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수치만 비교를 해도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6배에서 7배 이상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하면은 그날마다 어떠한 단어로 검색을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특정 단어로 계속 클릭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몇 번 봐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경쟁업체에서 악의적으로 계속 클릭을 하고 있구나. 그냥 광고를 닫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현재 검색 광고는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검색 광고를 통해서 고객의 유입을 늘리고 싶어서 저는 유품 정리라든가 투수 청소 단어를 가장 최상단에 올려놓았을 때 경쟁업체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클릭을 한다. 그래서 30일 동안 클릭을 했다라고 보면은 최하 15,000원만 잡아도 순식간에 45만 원이 증발이 되는 거예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부정 클릭 감시라고 해서 한 IP에서 계속 클릭하는 부정행위를 이제 감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과도한 광고비가 소요된다든가 아니면은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클릭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온라인 광고 방식이 경쟁이 치열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는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한 광고를 시도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품 정리, 투수 청소 현장에 출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모습들을 촬영을 하고 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의 방법보다는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영상 제작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신다고 하면은 좋은 글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분은 비판글 아니면은 비난글들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는 사실 오프라인 영업을 아예 안 하거든요. 이 유품정리 투수청소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저희 같은 업체에 유품정리 투수청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옹구 차량, 장례식장, 상조, 화장터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영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곳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영업이 들어가고 의뢰가 성사가 되면은 유품정리 투수청소 업체가 현장에 투입이 돼서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유가족분들에게 비용을 받고 그 중에서 총 비용의 10%에서 30% 정도를 이 네 곳의 수수료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소개 수수료가 사실상 이제 10%인 경우는 별로 없고 웬만해서는 20%에서 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품정리 투수청소 업체들이 이런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이 네 곳의 일을 받는 이유가 높은 성사율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인의 사망 이후 유가족분들에게 가장 먼저 영업이 들어가는 곳은 이 네 군데이기 때문에 네 곳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유가족분들에게 영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성사율도 높을 것이고 업체 입장에서도 일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면은 의뢰 위치에 있다는 점. 왜냐면 이 네 곳에서 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네 곳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도 동종업계 사장님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고독사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런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총 작업 비용은 2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순수익으로는 50%인 1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용이 본인에게 들어오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수수료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장례식장 쪽도 영업이 들어가고 상조 쪽에서도 영업이 들어간 거예요. 업체 사장님은 일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장례식장과 상조 두 군데서 연락을 받은 거죠. 내가 일 소개시켜줬어. 내가 연결시켜 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난감해지신 거예요. 수수료가 평균 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례식장 쪽에도 40만 원을 줘야 되고 상조 쪽에도 40만 원을 준다고 쳤을 때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남는 비용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께서도 사정을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을 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좀 수수료 비용을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각각 10%인 20만 원,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본인은 6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장례식장 쪽에서는 소개를 안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수수료를 10%밖에 안 주네? 다른 데에다가 일을 소개시켜주면 20% 이상 줄 텐데 그냥 다른 데에다가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죠. 네. 수수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에게도 이제 이 네 군데에서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항상 이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몇 퍼센트 줄 것이냐? 저는 얘기를 하죠. 10%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세요. 다른 데는 다 20% 준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기본이 30% 출발인데 당신은 왜 10%밖에 안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주는 업체에다가 소개를 시켜주세요 라고 답변을 드리죠. 이 네 군데에서 일을 받는다면은 수수료가 최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저도 이제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수수료를 이렇게 주는 것이 뭐 나쁘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뭐 자유시장에서 이제 시장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회사의 개개인을 통해서 이제 높은 성사율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런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연락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든 오프라인 영업이든 본인의 그런 성격이라든가 취향에 맞춰서 방향을 결정을 해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업계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오프라인 영업을 보면은 또 무엇이 있냐면은 이제 원룸촌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가들 이제 부동산이 건물을 막 이렇게 몇 채씩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찾아가서 영업행위, 명함이라든가 카탈로그, 뭐 팜플렛을 건네드린다든가 휴지나 물티슈, 마스크, 뭐 종이컵, 펜 이런 생활 잡화들도 이제 함께 건넨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업을 뛰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택배로 아니면 그냥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지라든가 이제 이러한 수많은 세대를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도 이제 영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안 적은 게 있었는데, 요양병원. 이제 몸이 아프신 노인분들께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시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광고라든가 영업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종업계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광고나 영업 행위를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한 그런 SNS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셨고, 파워 블로거라든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광고 대행 업체에 아예 그냥 광고를 맡겨서 광고 대행 업체가 아예 그냥 업체 소개를 해주는 그런 마케팅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봤고, 어떤 사장님들께서는 순고라든가 이제 크몬 같은 그런 서비스 매칭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의뢰를 받는 그런 경우도 봐왔고요. 아니면은 청소라든가 이제 부동산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이제 그런 사장님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인맥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에게 이제 창업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 친척이, 내 친구가, 형님, 동생이, 내 지인이 장례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현재 유품정리 투수청소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든가 상조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들하고 전화통화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오프라인 영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인과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일은 결국 사업이기 때문에 돈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 문제라든가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일을 소개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유품정리 투수청소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맥만으로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편이에요. 오늘은 이제 온라인 광고와 오프라인 영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런 광고와 영업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광고라든가 영업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의뢰인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